제3의 치아, 임플란트. 나에게 맞는 임플란트는 따로 있다.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한 3가지 조건을 통해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임플란트를 알아보자. 자가혈을 이용해 시술 기간과 회복 속도를 앞당긴 PRF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를 지키기 위한 임플란트 치료법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TV클리닉 무병장수의 김지연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음주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40%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과도한 음주는 비만과 내장기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더 치명적인 것은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치주염을 발생시키고 방치했다가는 다수의 치아를 잃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치아 건강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요. 치의학 전문의 심성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가장 많이 가는 병원이 치과래요. 그만큼 그렇다면 이 치아 건강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에는요. 청소년기에 접어든 학생들도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이 현 주소, 치아 건강의 현 주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이제 많은 국민들이 치아 건강에 대한 그 자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덴탈 IQ가 높다고 하죠. 그래서 일찍 치과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른 시기에 치료를 잘 하시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고요. 그리고 혹여나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예전에는 틀니나 브릿지 같은 일반 보철, 전통적인 보철법으로 치료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임플란트 시술로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인공 보철물을 만드는 게 추세가 되었죠. 네. 근데 임플란트 하면요, 원장님. 네. 사실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년도 안 됐다라고 들은 네.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주위에 보면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3의 치아라고 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좀 더 궁금해지는 것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상황들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는 3가지, 이게 보철까지는 4가지 정도의 성공 요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수술뿐만 아니라 일의 시작이 설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단 분석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단 분석이 잘 되었다면 정확하게 분석을 된 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정교한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잘 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술 후에 빠른 치유와 회복을 돕는 부가적인 치료가 잘 이행이 되는 게 필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임플란트를 한다가 네. 아니라 치유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3단계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단계부터 저희가 차례차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단의 정확성인데 자, 그렇다면 어떤 진단과 검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우리 사람 몸은 입체적으로 생겨 있고 수술 또한 입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단 분석에서 필수적인 거는 요즘 CT 장비라고 입체적으로 사람 몸을 분석을 할 수 있는, 뼈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예전에는 큰 통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크게 들어가는 CT가 대세였다면 요즘은 이제 작아져가지고 서가지고 간단하게 체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치과에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서 수술할 부위에 대한 3차원 정밀 분석을 시행을 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그 외에 구강 디지털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입안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입안을 좀 확대해서 보는 거를 이제 첨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또 파노라마 사진이라 그래서 꼭 입체적으로만 분석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세계의 지도처럼 이 입안의 입체적인 구조를 한 판에다가 다 이렇게 뿌려서 지도처럼 이렇게 한눈에 바라보는 분석 세계가 조합이 되면 아주 정확한 분석을 이렇게 체득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이 네. 뇌에만 CT 촬영을 하는 줄만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치아 건강에도 CT 촬영이 이제 활용이 되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정확하고 정교한 시술이라고 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안전한 건지가 더 헷갈려질 것 같아요. 어떤가요, 원장님? 일단 수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실력이 가장 필수적일 것입니다. 실력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의사가 손으로 수술을 하긴 합니다만, 맨손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의사의 손을, 그 의사의 실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첨단 장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 요즘 이제 사용되어지는 장비로는 일단은 마취할 때 좀 아파하시기 때문에 무통 마취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칼과 드릴만으로 임플란트를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레이저를 동원을 해가지고 칼을 대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외에 임플란트는 결국 뼈와 관련된 수술이기 때문에 뼈만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고 모양을 낼 수 있는 피조 서저리라는 장비가 있으면 조금 좋고요. 그 외에 확대할 수 있는 디지털 현미경, 그 다음에 수술 기법으로서 그 PRF라는 수술 기법이 있는데 그걸 가능케 하는 원심 분리기,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이제 수술할 때 안전해야 되니까 모니터링 장비 등이 의사를 이제 도와주면 좋은 수술로 이행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네. 들어서 아니 저건 어떤 장비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치유를 빠르게 도와주는 어떤 그러한 장비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네. 예전과 비교를 좀 해주세요.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저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요즘 많은 거를 칼을 좀 대신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칼과 드릴만 이용해서 했을 때의 그 수술과 레이저를 첨부한 드릴과 레이저를 이용한 그 수술 기법에는 약간의 특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수술 시간이 전체적으로는 레이저를 했을 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이저가 이제 잇몸을 절개하고 뼈를 이렇게 삭제하는 그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는데요. 칼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 손짓을 하면 이제 절개가 되는데 레이저는 좀 오래 걸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레이저로 가지고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이 없어져 가지고 수술하기가 훨씬 더 편안해서 지혈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전략이 돼서 수술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출혈이 없다 보니까 붓는 증상이 같이 없어져요. 덜 부니까 통증도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력을 동반을 합니다. 우리가 왜 피부과에서 뭐 노화된 피부를 재생하고 할 때 레이저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레이저가 세포를 재생하는 그 에너지를 주기 때문인데 수술할 때 자체로 레이저를 사용하니까 치유력이 증폭이 돼가지고 회복 속도가 좀 빠르죠. 그래서 이제 회복 속도가 빠르면 뭐 일주일 부어 있을 거를 하루 이틀만 부어 있고 만다든지 아예 이제 붓지를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그 좀 편안한 그런 수술로 이행이 되고요. 또 하나의 또 레이저의 특징은 염증 세포를 선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은 염증 세포든 정상적인 세포든 똑같이 그냥 의사가 이제 그 조작하는 방향대로 그냥 절개가 되는데 레이저는 특정 에너지에 따라서 염증 세포만 떨어뜨리고 정상 세포는 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레이저의 에너지를 잘 조절만 하면 그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대로 시행만 잘하면 염증 세포만 제거를 해서 필요한 세포를 남겨놔서 회복을 더 좋게 양호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레이저 임플란트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환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시술법 중에서 또 생소한 게 있었어요. PRF 시술법, 새로운 시술법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건 그럼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그 아까 그 짧게 그 수술 기법도 첨단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장비만 또 좋다고 해서 물론 장비가 좋은 것이 전제입니다만 좋다고 해서 또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기법 중에서 요즘 이제 많이 검증되고 또 각과에서 사용되는 게 PRF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력이 높아진다인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줄기세포 유도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PRF의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세포를 재생하는 능력이 피 안에는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뭐 칼에 이렇게 베이거나 하면 새살이 돋고 하면서 상처가 났겠죠. 네. 그래서 이제 피 속에는 이제 항상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단백질과 세포를 추출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주입을 하면 상식적으로 그 세포가 많이 이제 집중되니까 재생력이 높아지겠죠. 그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 줄기세포 유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체열을 해서 피 안에 있는 그 세포분만 농축해서 추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수술 부위나 세포를 재생하고 싶은 부위에다가 주입을 하면 줄기세포들이
이렇게 몸에서 이제 끌려와가지고 유도를 많이 끌려와서 세포가 재생이 된다라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와, 원리만 들으니까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그죠? 일단은 내 피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PRF 어떻게 저희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PRF, 그 줄기세포 유도술이라는 것은 피를 체열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 안에 있는 농축된 세포 재생 물질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체열을 하고 원심 분리기라는 장치에서 쉽게 그 세포들만 농축해서 이제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준비가 되고 나면 뭐 CT로 이제 분석한 걸 바탕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준비된 케이스는 앞니가 가운데 치아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빠지면서 뼈가 너무 많이 파괴돼가지고 웅덩이처럼 움푹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뼈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인공뼈 이식술과 줄기세포 유도술, PRF 줄기세포 유도술을 이용한 케이스였는데요. 지금 화면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잇몸 절개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그 부분을 준비한 그런 과정이었고요. 지금 나오는 화면이 피에서 이제 걸러진, 농축되어진 PRF 그 용액입니다. 지금 저 노란 부분이 네네네. 피는 빨간데 농축을 하고 나면 그 노란 그 혈장 용액과 젤 타입의 그 피부린, 섬유소가 이렇게 체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인공뼈, 저 하얀 부분이 뼈인데요. 저기다가 PRF라는 그 세포 부분을 섞어서 쓰게 되면 그냥 그 식염수에다가만 적셔가지고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에 그리고 또 보다 완벽한 재생력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공뼈를 쓰기 전에 임플란트 픽스처라고 하는 그 기둥을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뼈에다가 지금 이제 침입을 하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그 인공뼈를 이제 그 뼈가 파괴된 부분에다가 톡톡 치면서 이제 올려놓는 거고요. 그 네. 위에다가 아까 그 PRF라고 하는 피부린, 노란 색깔 피부린을 네. 한층 올려놓으면 정상적인 세포의 재생력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완벽한 재생을 얻어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네. 수술이 다 진행된 그 결과인데요. 움푹 패여졌던 부분이 지금 꿰매나가지고 네.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이게 볼록하게 다시 복원되고 저 복원된 게 뼈가 재생이 잘 되면 저 상태로 이렇게 모양이 복원되니까 네. 도처를 만들고 나면 조금 더 보다 자연치아와 흡사하게 되는 것이죠. 와, 신기합니다. 네. 사실 임플란트 하면 그냥 끼우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지. 네. 그 사이에 우리의 잇몸 안에 뼈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런 거는 우리 환자들은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내 뼈를 좀 더 임플란트 잘 지탱할 수 있게 실제로 더 안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네요. 내 피가. 재생력을 아주 높여놓습니다. 왜 치유를 좋게 하는 시술법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누구나 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한되는 분들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신 질환이라고 하면 특히 뭐 당뇨나 고혈압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혈액을 가지고 자신의 혈액을 가지고 하는 시술법이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에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질환보다는 그러니까 그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피 안에 알코올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네. PRF를 만들어 보면 좀 이상하게 나와요. 어머, 좀 독특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전에 일주일간은 금주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효과가 많이 반감됩니다. 네.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음주는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PRF 시술법의 특징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줄기세포 유도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법인데요. 일단 원리는 혈액 속에 혈소판을 농축해서 추출해가지고요. 수술 부위에다 주입을 하면 자연적인 치유력을 높인다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줄기세포를 많이 유도해서 세포 재생력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치유 속도 또한 빠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걱정되는 거는 어떤 부가적인 수술이나 그 작동을 하게 되면 후유증은 없을까, 부작용은 네, 없을까 네. 하는 것인데 자가혈, 자기 피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PRF를 만들 때 특별한 다른 어떤 화학약품이나 이런 걸 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농축해서 그 부분만, 특정 부분만 이렇게 빼내는 거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도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는 거의 부작용 없이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임플란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이제 시술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사실 임플란트 하면요, 환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플 것이다, 치료 기간이 길다, 치유 기간도 길다 이건데 치유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 치료법이다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자가혈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 치유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뼈를 뭐 이렇게 사진으로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피부과에서도 피부를 재생시킬 때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RF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피부 이식술과 PRF를 사용했을 때의 피부 이식술을 나온 그 논문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일단 피부 이식 한 45일 이후에 동일한 환자군에서 하상 환자였는데 피부 이식을 한 개는 PRF, 하나는 PRF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반은, 그러니까 흉터가 좀 남았고요. PRF를 사용했을 때는 거의 흉터 없이 낫다, 뭐 이런. 예. 그래서 요즘 뭐 피부과뿐만 아니라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PRF를 사용했을 때 뼈 이식술을 했을 때의 효과를 많은 논문에서 요즘 보고서가 나오는데 뼈의 형성 속도는 한 1.6배에서 2.2배, 2배 정도 빠르고요. 그다음 뼈의 밀도가,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걸렸을 때 뼈의 밀도는 1.4배 정도 더 치밀해진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50% 정도가 더 단단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치유 속도도 빨라지고 더 단단해지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임플란트 하는 어떤 기간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기존의 뼈 재생을 위해서 수술 후에 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4개월 정도만 기다려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뼈와 임플란트 사이에 결합이 형성되는데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기다립시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요즘 6주, 뭐 길어봐야 8주만 기다리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외에 PRF를 사용을 할 때의 그 어떤 효과적인 부가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좀 급히 치아를 쉽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 분이 있어요. 양쪽 어금니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한 달이나 또는 이제 수술 후에 한 1, 2주 만에 보철을 해드려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일반적인 수술법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PRF를 이용을 하면 보다 이제 심리적으로나 효과적으로나 안정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새로운 시술법으로 시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시술 후에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역시 그 모든 그 수술 후에는, 입안에 가해지는 수술 후에는 금연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이제 PRF라는 거는 이렇게 약한 피세포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노출되면 안 되는 피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흡연을 하게 되면 그 흡연이 그 독극물이 입안에 발려가지고 수술 효과들이 거의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금연은 필수고요. 네. 그 외에는 뭐 건강하게 밥 드시고 네. 예, 건강하게 그냥 운동하시고 하는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음주하고 흡연은 여기저기나 네. 해가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PRF의 그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달라졌는지 우리가 그 증례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케이스는 이제 그 전악을, 그러니까 위아래를 전체를 다 임플란트로 식립을 했는데요. 그 이분은 틀니를 사용하다가 제발 이제 틀니를 없애는 게 이제 소원이다 했던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PRF를 이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토탈 그 보철 시간은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걸릴 케이스가 6개월 정도 만에 완전하게 이렇게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한 케이스는요. 이분은 이제 70대 어머니, 할머니이셨는데요. 이게 요 지금 화면 보면 이제 왼편 아래쪽은 치아가 전체 아래가 없고 오른쪽은 또 위에가 어금니가 없어가지고 씹는 기능이 완전히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래쪽 왼편은 뼈가 튼튼해가지고 수술하자마자 5일 만에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려서 왼쪽으로는 씻게끔 만들어 드리고 오른쪽은 조금 오래 기다렸다가 보철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당일 임플란트 임시 보철 식리프라고 했던 게 수술하고 5일 만에 플라스틱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씻게끔 해드렸던 그런 케이스고 그때 PRF를 이용을 해가지고 잇몸이 빨리 좀 낫게 만들어서 좀 5일 만에 해드렸던 그런 케이스여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분은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좀 이제 뼈 질환 때문에 선천적인 어떤 그 질환 때문에 자꾸 이제 뼈가 망가지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시술할 때도 위에도 환자가 원했던 것은 위에도 다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뼈의 어떤 부실함 때문에 위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에서 지지를 받는 틀니를 만들어 드렸고 아래는 그나마 이제 뼈를 조금 가지고 있어서 다수의 임플란트로 고정성 보철을 만들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뼈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 PRF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약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죠. 네, 그리고 이 케이스는 그
양쪽 어금니가 모두 다 상실되셔가지고 앞니로만 씹어서 그 음식을 잘 섭취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곤란함을 겪던 그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오른편 위에가 뼈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급히 시술을 하고 식립을 하고 난 다음에 5일 후에 바로 임시 플라스틱 치아를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씻는 기능을 드렸던 그런 케이스였죠. 보통 이제 위쪽 어금니는 뼈 이식을 많이 동반을 하게 돼가지고 5일 만에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보철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PRF를 동원하라 하고 CT로 잘 이렇게 그 진단 분석을 하게 되면요, 뭐 급한 경우에는 일주일, 뭐 좀 약간 덜 급하더라도 한 달 만에 보철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 있죠. 네. 정말 임플란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줄기세포 유도술 PRF 시술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로 네. 저희가 2단계 그 성공적인 이 임플란트 성공을 위해서 정교한 수술 기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다시 한번 네.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한 조건들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CT라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한 진단 분석을 얻어내는 게 좀 첫 시작이고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환자들도 노력할 부분이 있는데요. 전신 건강이 일단은 좋은 결과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주나 그 금연을 네.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분석이 잘 됐다면 두 번째 단계로는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될 텐데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레이저 장비나 그 다음에 이제 피조 장비 같은 좋은 장비가 좀 이용이 돼야 되고, 수술 기법으로도 PRF를 이용을 하는 첨단 수술 기법을 이용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도 수술 후에 지혈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이제 금주, 금연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고요. 네. 3단계로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뼈와 임플란트 사이의 결합이 잘 일어나도록, 그 다음에 또 인공뼈 이식술을 했을 때는 뼈가 잘 재생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수술 후 처치로는 초음파 장비가 있어요. 초음파 장비를 갖다 대면 조금 이제 뼈가 또 빨리 또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도 금주와 금연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그 컨디션이 좋게끔, 밸런스가 좋게끔 유지를 잘 해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금주와 금연은 확실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 그렇다면 그 외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오늘 상당히 이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첫째는요, 그 치아를 상실하지 않고 원래 그 본디의 그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제 일부분의 치아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 임플란트 복구가 최우선시 되는 거는 이제 확연하니까요. 그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좋은 수술 기법, 그다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좀 보다 더 안전하고 완벽한 시술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내가 관리를 못해서 치아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시지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더 환자의 부담을 덜을 수 있는 최신 시술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전문의에게 꼭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치의학 전문의 심성환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칫솔질이다.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니 나는 하루 세 번 정말 칫솔질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치가 왜 이렇게 생기는 거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에게 맞는 칫솔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에게 맞는 칫솔이란 어금니 2개 길이 정도의 칫솔이라고 합니다. 칫솔모가 그 정도 길이가 되어야지만 어금니뿐만 아니라 치아 사이사이도 칫솔질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또 금주와 금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